지금부터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고 문한대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의회의 행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에서 돌아온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이 개별적인 사업이나 개별적인 분야가 아니라 서울 시민 전반에 대한 반시민주의 행정을 폭력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민이 명령했고 시민이 위임한 서울시 의회가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오세훈 시정에 대한 행감을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2주 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발족을 할 거고요. 100여 개 단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나 연대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국사회나 서울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시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풀뿌리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을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각 분야별로 그동안 매일매일 뉴스에 나왔었죠. 매일매일 사회주택을 시작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문화예술 할 것 없이 거의 복지, 주택, 주거복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는 말을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운영장인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그리고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그래서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된 도시에서 10년간 혹평을 받아 운영되었다는 정책이, 그리고 코로나 시대 지금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돌봄, 살림, 재생,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수입 많은 사업들이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정략적인 이유로 싸져가서 안 되는군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비판되는 것을 넘어서 참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ATM기에 마치 고요를 빨듯이 서울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빼가서 써버렸다, 1조에 달한다 라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폄훼당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많은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만, 지금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세워서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그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인권 옹호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정책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 시장이 했던 것을, 정책 경쟁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해본 이 모든 일들의 가치를, 시대 정신을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따라서 모범 사례로 사용해서 적용되고 있는 이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혹시 더 개선할 것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서로 있을 수 있는 잘못도 찾아내고 예산도 조정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예산을 삭감하고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도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하기 싫지만은 이걸 하시는 시장님이 전에 시장하실 때 이제는 모두에게 당연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7월달 무상급식에도 단계를 가지고 반대하셨던 분위기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자존심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절실한지 잘 보시고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도 무슨 주식회사라고 비아냥거리는 발언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주식회사들도 요즘 ESG라고 합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이걸 한다고 다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가 이걸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서 서울시 의회가 건설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오늘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정략적인 투쟁을 하라고 우리가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의회로서 정당한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우리에게 필요한 상생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자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도시재생 분야에서 박정근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도봉 두리마을 주민대표 박정근입니다. 이 발언은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회비체 연대를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도시재생 주민회비체 발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왜곡과 부정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저는 서울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민회비체 대표 중 한 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자회견도 했지만 다시 시민행동 공동대응에 참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서울시가 스스로 선정하고 승인한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될 2020년, 22년 사업지 예산을 삭감하고 19년 선정된 지역은 예산을 영원으로 안내하고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실행 구조를 만드는 현장센터를 축소 또는 기능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 정책, 서울시의 안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도시재생 50여 개 지역 주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적법한 절차와 과정도 없이 도시재생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고사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닌 비판 여론을 만들어 왜곡 보도하고 일방적으로 2022년 주민지원 재산을 삭감하고 현장 주민지원 조직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세대 도시재생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선정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재생에서 얘기하는 지역의 지속 가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 주민들에게는 당혹스러움을 넘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우롱당했다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참여해온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민협의체 연대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축소, 변경, 예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법령에 따라 주민과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현장 등의 조직에 대해 축소 및 조정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조례에 있는 희망지 사업과 도시재생 기업의 지원인 CRC 사업을 즉각 진행하라. 진행하라! 사회 보안을 핑계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오세훈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공동성명에 답변과 입장을 밝히고 주민협의체 대표들과 면담에 즉각 응하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서울시 전역의 활성화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를 확장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맞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연대. 예, 다음 발언은 기자회견 순서대로 사다범위 마을의 위성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 이성남입니다.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개인들의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공동체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셨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Y모 씨,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수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청년활력공간과 서울혁신센터의 J모 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S모 씨와 L모 씨, 사회투자기금, 뭐 서울그린트러스트, 두꺼비 하우징 등등등 거의 혁신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 그 영역들을 전부 나열을 하셨습니다. 무릇 이 영역 대부분이 서울시 혁신정책의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혁신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방대한 내용이고요. 전문적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공무원들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 역량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를 진행해야 되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정책 전체를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헤쳐먹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혁신정책에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만약에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면 그건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그 견해를 수정하고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진행시켜야 마땅합니다. 이를 어떤 부당한 이익직 공동체, 이러한 식의 부당한 정책 공격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싸잡아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혁신정책은
과거 서울시 정책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고 거의 글로벌한 성격의 정책입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이러한 정책들이 심지어 영국의 보수당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빅소사이어티 정책이라고 하죠.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그게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한 성격의 정책적 트렌드이고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혁신정책에 대한 공격을 서울시 의회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정책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비판을 정치적 비난으로 순식간에 전환시켜서 이를 싸다가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울시 의회, 서울시 의원들이 그랬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졸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주민활동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 마을공동체 여러 혁신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본인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의 정책적 태도, 견해를 떳떳하게 밝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정당한 정책적 토론을 전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시정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시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 위성남 이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개인 이니셜들을 언급했죠.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을 걸었죠. 1조 그리고 600억 이런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사들도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니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몰리니까 이제 개인을 언급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태껏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실명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네, 뭐 왜 이제 와가지고 시장이 비겁하게 이니셜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니셜을 말하던 실명을 말하던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현행법 위반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서울시장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정부 기억나십니까? 다 책임질 겁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고 부당행위, 불법행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이런 표적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고 시민행동준비위원회가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발족을 하고 이럴 때 법률단들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들 시민들의 권리에 기반한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문제, 개별 사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서울시의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세훈 시정이 심각한 반민주주의 퇴행적 정책으로 정책도 아니죠.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료주의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의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을 블랙리스트 가해자로 정부에 그리고 국가가 그 조사했던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했는데 관련이 없다. 확인한 적 없습니다. 서울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나 해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기관에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합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경계를 넘고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와 다음 발언을 이와 관련해서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께서 문화예술 분야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의 대표 선임을 깜깜이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일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선임 철회 촉구에 대하여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을 강행으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서울은 간대없고 세간이 평화듯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강행하며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동료 예술가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법, 제도, 행정체계 안에서 공적 목적을 위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운영해온 마을예술창작부, 생활문화센터의 예산 삭감을 예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산 삭감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정부가 나서서 서울 시민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역의 문화예술 자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문화 권리를 침해한 오세훈 시장의 폭력입니다. 주권자 시민, 예술인들의 활동과 문화자치 생태계를 오세훈 시정부가 낙인 찍고 지원 배제하고 과도한 감사 조치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토대에서 공공의 책무를 망각한 공직자들의 협력과 책무 속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 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야욕에 눈먼 오세훈 시장의 파행을 침묵하고 협조하는 서울시 공직자들에게도 시대적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전반에 걸쳐 비민주적, 공공성 훼손, 독선적 운영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대응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권리를 위임한 서울시의회에 요청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폭주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퇴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시 정부를 정상화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변영석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이사장 변영석입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모법인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네요. 어제 드디어 예산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급히 구해서 받아봤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400억 정도 되던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0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지원 조직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예산도 60억에서 30억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의 언론 플레이, 시장님이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플레이 과정에 사회적 경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됐었고 특정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마치 부정한 일을 한 것처럼 계속 호도해 오셨고요. 지난주부터는 특정감사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니셜로 S, L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개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어이없는 대목은 이 대목인데요. 그건 개입이 아니라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 사회적 경제 민관 정책 협의회라는 걸 2012년부터 작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직전까지 이어왔습니다. 서울시 민관 정책 협의회는 서울시의 과장과 국장급의 분들까지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2회. 그리고 소위의 모임들까지 하면 연간 40회 내지 50회가 넘는 모임을 시와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방향, 정책의 방향, 사업의 방향까지를 함께 논의를 해왔던 파트너였습니다.
공무원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민간이 함께 일을 풀어야 시민들의 삶을 결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철학, 그리고 저희가 동의했던 그 시정 철학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행정의 추세이고요. 한국의 사례가 모범이 돼서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방식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전체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니셜을 써가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무슨 대장동 같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개입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거버넌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간혹 가다가 사회적 기업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공부 많이 하셨던 건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산을 뜯어보니까요, 만에 하나 시민사회 세력의 부정한 무엇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 센터 예산을 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거기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사업비,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지원해왔던 그 직접 사업비는 왜 삭감하신 겁니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금이 90억에서 60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혁신이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 노림수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세력으로 정의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정치이니까 야욕도 있고 꿈도 있으시겠죠. 다 좋은데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무언가를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활동하는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사회주택은 약간 이 사단이 일어났을 때 베타 버전 같은 느낌으로 한 2달 좀 넘게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에 휘말려서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 더불어서 저는 현재 서울시 공식적인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사회주택 모두 현재 예산의 영역에서는 사회주택은 아예 공급 예산이 0원으로 되었고요. 청년정책에서 청년 참여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도 47%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것보다도 좀 더 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관료주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권익들이 굉장히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해왔던 아이디어나 역량, 그리고 열정페이 같은 것, 역량이 이제 착취되고 열정페이까지 벌어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데모시라고 표현하면서 청년 노동자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지금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옵니다. 내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청년들의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서울시의 문제까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현재 사안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LH 투기 문제가 있었고 대장동이 있었습니다. 관료주의로 정근대적인 관료주의는 결국 관료의 어떤 폐쇄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민간의 영리에게 맡기자면 정말 큰 이익과 투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와 소셜 섹터의 영역이 그 역할들을 적절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주택이든 주거복지센터든 혹은 청년정책의 영역이든 이 비영리를 제외한다. 그래서 공공이 다 맡거나 민간에게 다 맡는다. 그럼 지금만큼 그 역할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쌓여있는 쓰레기,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전혀 안내 못하고 있는 공공의
공기업의 직원분들의 역할들, 이 비교들은 너무나 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관료주의로 퇴행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대기업이 소셜벤처들 이렇게 착취하는 경우들이 이 아이디어들 좋게 내어서 하나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냥 가져다가 쓰고 그 소셜섹터의 주체들은 다 어쨌든 약간 헌신작 취급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서울시의 월세 지원 사업 같은 대표 정책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2배, 3배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청년 정책 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안했던 청년들은 예산을 47% 깎아서 참여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이 어떤 벤처기업한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시라는 공공의 행정이 청년들의 열정페이는 다 시키고 착취할 건 다 착취하고 아이디어는 도용하고 그래서 정치적 이익은 남기는 게 사실 이건 정상적인 시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공이 다 가져갔을 때 잘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예산이고 서울시 의회가 잘 감시는 해야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시정 자체가 1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장님과 언제나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박정혁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박정혁입니다. 좀 전에 사회주택에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정말 참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말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금 단체들은 예산 삭감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간 16개 지금 기관이 있는데요. 전체 SH공사로 다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한 센터당 한 5명씩 해서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다 고용이 지금 해지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주거복지센터는요. 주거 취약계층인 서울 시민들 약 10%를 저희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을 상담과 사례관리 그리고 주거비 지원 각종 주거 관련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제가 인정도 못 받고 그저 묵묵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게 사회복지인 건지 주거인지 서울시에서는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현실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저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2년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평가를 7월달에 받았고 점수가 지금 SH공사하고 저희 민간하고 총 25개 기관이 있는데 민간이 16개가 있거든요. 민간이 16개, SH 9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은 다 높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서울시가 해왔고 2018년도부터 확대를 하면서 SH공사가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한 4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을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4월달 서울시장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주거 상담과 더불어서 주택 수리, 홈케어, 클린 서비스 이런 부분을 지원하라고 인력 2명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 2명이 3개월 만에 잘리게 생겼습니다. 무려 32명이라는 많은 인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 한 가지 SH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사회주택에서 얘기했지만은 올 3월달 발표한 LH공사의 주택 투기, 땅 투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서울시장도 그래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부동산의 문제 관심 있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LH공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개혁이 안 되고 있고 8개월째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요. SH공사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주거복지,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바로 바꾼다고 하면요. SH공사 주거복지 문제 해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SH공사 잘한다고 하면은 SH공사 이관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부채로 고통받는 이런 현실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세훈 시정 정말 잘못되었다 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저희가 시의원, 국회의원, 지난번 서울시 국감도 봤지만 왜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서울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언론사도 많이 있지만 언론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저희 이 많은 기관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당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말이 아닌 진정한 주민이자 시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을 오징어 시장이라고 저 불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은 MPO 분야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시민의 이강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이강준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서울시의회 의장님 라디오 인터뷰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어제까지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나도 안 하고 비밀로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회에 경험하시면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조차도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이런 거 아닌가 싶었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 디자인 예산을 한 2조 원을 좀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예전에 개인의 꿈을 또 이렇게 펼치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이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를 또 펼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좀 전략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시민 참여 공익 생태계를 좀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일 텐데요. 결국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왔던 기존의 시민 참여형 공익활동 인프라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 두 번째 또 민주주의 가치 실현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그동안 이제 10여 년 동안 시민과 행정을 연결해왔던 이런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들의 그것을 좀 훼손시키는 결국은 이 시민사회 망신 주기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이런 공익 생태계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시대착오적인 어떤 과거로의 회기로 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공익 생태계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은 마치 건물과 도로만 있는 게 이게 인프라가 아닌데 이런 어떤 공익 활동에 대한 또 공익 활동가 혹은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역사 바로 세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시는데요. 역사를 바로 세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결국 시민 참여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어떤 시민활동가들의 공공의 적으로 이게 좀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다들 예측하시는 것처럼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작 바로 세워야 돼. 이게 바로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바로 세워야 될 거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정을 좀 바로 세우는 운동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역할도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교훈에서도 좀 봤듯이 이런 공공 서비스, 시민을 향한 공공 서비스에 책임지는 공무원의 어떤 행정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행정감사부터 해서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좀 건강한 논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어제 이렇게 좀 밤에 이렇게 좀 때 아니게 오세훈 시장님 책을 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본인이 내뱉었던 지속 가능한 서울시정을 살리기 위한 그 뜻을 한번 좀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 2009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블로그에 썼던 글을 한번 인용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2009년 8월 24일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가슴이 뜹니다. 정말 다행이다. 1000만 시민의 상상을 서울시가 접수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간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올해 6월에는 우리 천상호의 시스템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1000만 상상 오아시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관의 소통 시스템이 된 셈입니다. 민간 협치 이렇게 강조하고 1000만 상상 오아시스는 현재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으로 진화 발전해왔죠. 이것은 어떤 여야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행정의 그 협치를 통해서 결국은 서울의 사회 문제 해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좀 뭐랄까요, 좀 시장님과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문 낭독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저희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시정이 정신 번쩍 차리도록 시민들 공격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오세훈 시정 규탄한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오세훈 시정 각성하라! 시민 예산 삭감하고 시장 예산 형성하는 오세훈 시정 각성하라! 서울시정 사유화하는 오세훈 시정 규탄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에서 열렸고요. 11월 말에 오늘 이제 대표계 단체가 이미 지난 2주 사이에 모이셨는데 포괄적인 그런 시민행동 모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오세훈 시정의 이런 많은 문제들,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법률적인 문제도 대응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저희는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의 오래된 시민들이 만들어온, 그리고 개혁적인 행정주체들이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정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걸어서 퇴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시정을 사유화하고 있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시민들의 도시, 시민들의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감시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해왔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특히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 마을신문인 금천인해를 통해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원 마을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영상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아침부터 와주신 기자분들, 언론분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정의 이런 정치적 정말 저열한 시정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하는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다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실 텐데요.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릴레이로 계속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10시에는 청년 분야, 그리고 11시에는 주거복지,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지역사회, 그리고 목요일날 낮 1시에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이 계속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기자회견문
청년 유니언의 김영민 사무처장님께서 낭독해 주겠습니다. 시민예산 막무가내 삭감, 후진적 관료주의로 퇴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적인 시정 사유화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 막말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의회의 하루하루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방직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감사위원장 자리를 돌연 서울시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종속시키고 자신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도록 하여 서울시 감사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그는 이러한 비이상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 이후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표적 감사와 선정적인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 활동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ATM, 다단계 등으로 전락시켰고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시민단체들은 1조 원을 받은 부정한 단체로 낙인 찍었다. 심지어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의 소중한 성과였던 주민들의 마을 활동과 시민 참여 사업들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며 600억 사업 독점 수주라는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까지 자행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말 정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노동, 도시농업,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에너지, 주거, 주민자치, 청년, 협치, 환경 등 12개 분야 사업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당혹스러울 정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예산 삭감, 아니 예산 삭제는 서울시정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사심과 야욕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기반, 서울시의 정책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언론,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개별 지역구 주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력적인 예산 삭제는 정책의 퇴행뿐만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시민들의 자치활동 위축과 배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안호상 블랙리스트 사건 가해자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사태, 주민자치와 노동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 주식회사 오세훈의 반사회적인 위험성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정적인 막말을 통해 애써 만들어낸 정치적 선거용 갈등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시민, 반민주, 반상식 행정이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와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인 폭력 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수개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쏟아내었던 막말들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식적인 표적 감사를 감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수능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민대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부당한 직무 집행들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심각한 법제도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예산 삭감 삭제 행위를 공론화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 정책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누구든 관료 조직들과 함께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무력화하고 시정과 예산을 사유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서울시 의회의 시간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를 사유하고 시민들의 도시, 서울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위대한 시민들의 도시 서울이다. 2021년 11월 2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